오늘의 이야기는 여우누이입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아마 온몸이 오돌오돌 떨릴 거야. 무서우면 이불을 뒤집어 써도 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들만 셋인 부자 영감님이 살았대. 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님은 아내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정성껏 빌었어. 신령님,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야. 드디어 예쁜 딸을 낳게 되었단다. 얼마나 예쁜가 하면 말이야. 토실토실 하얀 얼굴이 보름달처럼 복스러웠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벚꽃처럼 예뻤대. 어허, 둥둥 귀한 내 딸. 얼씨구 좋구나 예쁜 내 딸. 막내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지. 그런데 막내딸이 6살이 되던 해에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다. 글쎄, 그렇게도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매일 한 마리씩 죽는 거야. 아무 병도 없이 말이야. 참 이상한 일이로다. 영감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 외양간을 잘 지켜라. 누구의 짓인지 꼭 알아내야 한다. 영감님이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 오도독. 첫째 아들은 볶은 콩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았어. 별도 달도 잠든 깊은 밤이었지. 저게 누구지? 살금살금, 할끔할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휘리릭 벌짝 제주를 3번 넘더니 하얀 여우로 변했어. 그러더니 커다란 소의 시뻘건 간을 꺼내 먹는 거야. 첫째 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지. 첫째 아들은 어젯밤의 일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했지. 뭐라고? 아이 나쁜 녀석! 어린 여동생을 시샘해서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 부자 영감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어. 그날로 첫째 아들은 쫓겨났단다. 그런데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영감님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 졸지 말고 잘 지켜보렴. 오도독. 둘째도 졸음을 쫓으려고 볶은 콩을 씹었지. 내가 꼭 이유를 알아낼 테야. 살금살금, 할끔할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야. 휘리리릭 볼짝. 귀여운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말에 간을 항 꺼내 먹었어. 아니, 이럴 수가. 둘째 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지. 둘째 아들도 어젯밤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조근조근 얘기했지. 어땠냐고? 영감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소리 질렀어.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오도독. 셋째 아들도 외양간에서 밤을 새웠어. 하지만 셋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진 않았지. 형들처럼 쫓겨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야. 아버지, 그냥 소가 피시식 하고 쓰러지던걸요. 영감님은 그저 껄껄껄 웃었어. 그러면 그렇지. 네 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셋째 아들은 다행히 쫓겨나지 않았어.
집에서 쫓겨난 두 형제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 꼬르르륵 꼬르르륵 배가 고팠고 후두두두두두 다리도 떨렸지.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도사님을 만났어. 두 형제는 도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 그렇지만 집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어. 보고 싶은 얼굴들도 하나 둘 떠올랐지. 사랑하는 부모님, 셋째 동생. 마침내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도사님이 3개의 물병을 주셨대. 까끌까끌 가시숲이 되는 노란 물병, 활활활 불바다가 되는 빨간 물병, 줄렁줄렁 물바다가 되는 파란 물병. 도사님과 헤어진 뒤 두 형제는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지.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두 형제는 기가 막혔지. 고향집은 마당에도 지붕에도 풀이 수북했거든. 그때 헐레벌떡 누이가 달려나왔어.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지. 셋째는? 셋째 오빠도. 소와 말은? 소와 말도. 그때 두 형제는 이글이글거리는 누이의 빨간 눈을 보았어. 날름날름거리는 빨간 혀도 보았지. 그래서 얼른 도망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첫째가 재빨리 말했지. 누이가 우물가로 물을 길러간 사이 두 형제는 헐레벌떡 도망쳤어. 오빠들, 어디 가는 거야? 비리릭 펄착.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후 잽싸게 쫓아왔어. 첫째가 얼른 노란 물병을 던졌어. 펑! 까끌까끌 사방이 온통 가시밭길이 되었어. 여우가 발을 동동 굴렀지. 가시에 긁힌 여우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쫓아왔어. 오빠들 가만둘 줄 알아? 오빠들도 잡아먹을 거야. 이번에는 둘째가 빨간 물병을 던졌어. 펑! 훨훨훨 사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 아 뜨거! 여우가 펄쩍펄쩍 발버둥을 쳤지. 불에 댄 여우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어. 내가 오빠들을 가만히 둘 줄 알아? 기어이 내가 잡아먹고 말 거야. 그래서 첫째가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파란 물병을 던졌단다. 펑! 줄렁줄렁 넘실넘실 사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지. 허우적허우적 여우 누이는 물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 죽었어. 그래서 두 형제는 무사할 수 있었다는구나. 정말 다행이지? 재미있었나요? 옛날 사람들은 여우가 예쁜 여인으로 변해서 사람을 홀린다고 믿어서 여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우를 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여우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서양에서 전해지는 동화에도 여우는 꾀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동물로 나오는 걸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느낌은 비슷한가 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우는 마음대로 둔갑도 하고 도술도 부린다고 옛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이런 여우 누이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예쁜 누이가 제주를 넘더니 하얀 여우로 변해 소를 잡아먹는 장면은 오싹 소름이 돋죠. 아마 책을 읽다가 엄마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꿈에 나타날까봐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착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래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는 이렇게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오들오들 떨면서 들어야 하는 무서운 이야기도 많답니다. 아무래도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뉘우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